부도가 나버리거나 폐업을 해버리거나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빨리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너네가 이렇게 개발이 지연되고 안 됨으로써 우리가 입은 손해 배상해내. 이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법적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의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혹시 개발 외주 계약 같은 거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도 이제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 개발을 맡긴 적이 있는데 중간에 업체가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돈 다 냈는데. 사실 근데 저희가 이런 분야의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돈을 다 받아냈죠. 근데 어떻게 이런 경우에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훌쩍 지났는데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발업체가 중간에 잠적을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낸 선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대체적으로 도급 계약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도급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걸 납품할 의무가 있는 계약을 통상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무 제공이나 용역 계약이랑은 조금 성질을 달리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조항을 활용해서 해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하셔도 만약 도급 개발사의 귀책이 명확하다고 하다면 당연히 법률상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선급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도급업자가 불이행을 한다. 이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빨리 계약을 해지를 해야겠죠. 그 계약서상에 만약에 해제권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제권 조항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것이고, 만약에 계약서상에 해제권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물어서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고 나서는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 돈 다 돌려내.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개발이 지연되고 안 됨으로써 우리가 입은 손해, 이거 배상해내. 이런 식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업체가 계약 당시부터 이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법적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형사상의 대응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둘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진행이 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실제 지급하신 금액이 있겠죠. 업체한테 지급하신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이 업체가 개발을 맨날 미루면서 우리 회사에도 그만큼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만약에 대체 업체를 찾아서 개발을 진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대체 개발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서, 지급 이체 내역들 이런 것들 남겨두셔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체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그 대체 개발 업체의 견적서나 계약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소규모 개발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버리거나 폐업을 해버리거나 중간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빨리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이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파산관제인에게 채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부라도 우리가 이 개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회사 대 회사의 계약, 법인과 법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소규모 법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업체가 아니라 대표 개인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프리랜서 계약, 개인 사업자다. 이러면 사실은 더 쉽죠.
왜냐하면 이 사람 개인 계좌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인은 문제인 게 법인 터트리고 튀어버리면은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해야 이 사람한테 끝까지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나누신 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슬랙이나 이메일,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이제 개발사로부터 받은 중간 결과물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못 받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그 못 받은 거에 대한 증거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개발 대금을 송금한 내역들, 이체 내역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개발사와 회의를 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그 녹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입증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이 개발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개발사가 계약 당시부터 아예 개발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아니면 계약 당시에 개발 인력이나 기술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명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해준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처음부터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개발 기한 그리고 단계별 납품 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될 업무를 최대한 상세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거의 완벽한 WBS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연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체상금 조항이든 위약금 조항이든 아니면 위약벌 조항이든 간에 어떻게든 이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우리가 싸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지연됐을 때 중도에 언제까지 개발이 지연이 되면 중도에 이 계약은 해지된다. 이런 식으로 자동 해지 특약을 두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들 관가하시는 부분인데 소스 코드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조항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물까지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소스 코드나 저작권이 애당초 우리에게 귀속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상 명시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사가 너무 소규모 업체다. 여기 부도날 것 같은데? 여기 폐업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드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약정을 추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도급계약의 하자보수 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공급받을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1년 내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자를 고쳐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제척 기간이 1년인데 1년 안에 하자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개발업자한테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꼭 양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는 아무래도 계약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이 계약부터 꼼꼼하게 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사유를 미리 알고 계셨다면 저희가 계약서 검토부터 철저하게 해드렸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만약에 사유를 지금까지 모르셨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발생을 해버리셨다. 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개발사에 그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민사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 청구,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형사고소, 이런 재반 법적인 절차들을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개발 분쟁이 생기셨다라고 하면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사이의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